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한상복 작가님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실천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느끼는 감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외로움과 고독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워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 외로움이라면 혼자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투자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고독이다. 미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콩글리시처럼 들리겠지만 2013년 옥스퍼드 영어사전 온라인판에 추가된 신조어다. 미타임은 time for me 라는 뜻으로 남을 위해 쓰거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 또는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을 의미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 바쁜 삶을 산다. 정신없이 일과를 보내고 나면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게 전부다. 짬이 나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SNS를 하느라 바쁘다. 2009년 통계청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취미나 학습 등을 위해 사용하는 나만의 시간은 하루 55분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성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하루 22분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자신있게 말한다. 회사만 그만두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은퇴한 직장인들을 상대로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라는 답변이 항상 1, 2위를 다툰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미타임을 준비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은퇴 후 삶이 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미타임을 미리 준비하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주어진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사느라, 그런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혼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특히 견디기 어려웠던 외로움을 즐겁고 생산적인 고독으로 바꿔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았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불안해할 수 있다. 느긋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안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미타임까지 가지면 더 바빠지는 것은 아닐까? 달라이 라마의 말에 답이 있다.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늘 해야 할 일이 넘칠 것이고 늘 바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면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차원으로 잘 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 외로움이든 고독이든 혼자 있는 시간은 나의 깊이와 개성이 숙성되는 시간이다. 바꿔 말하면 변화와 발전을 경험한 내가 어느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나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정은 아니다.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결정은 손에 쥔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잡는 일이다. 당장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잡을 수 없다. 그런데 나는 무엇 하나 버리지도 선택하지도 못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모든 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흔히들 잘 몰라서 결정을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결정해보지 않으니 잘 알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말에 잘 휘둘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 남 탓을 하곤 한다. 물론 주위 사람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을 하거나 도움을 줄 때도 있다. 하지만 자기 기준 없이 남들의 기준으로 선택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기 어려워진다.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활용하려면 일과를 단순하게 만드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중요한 일부터 정하고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온갖 잡다한 일에 끌려다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먼저 우선순위에서 멀리 떨어진 일부터 줄여나간다. 그게 내 시간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다. 아침 일찍 학원에 나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꼽았다면 퇴근 후에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밤늦게까지 하던 인터넷이나 게임 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 시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면 술자리나 모임이라도 줄여야 한다.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 중 포기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가면서 퇴근 후의 시간을 단순화시키면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수업을 받기 수월해진다.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을 때 완벽함에 도달한다는 생텍쥐베리의 말처럼 완벽함은 다양한 많은 것을 해냄으로써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군더더기를 전부 없애고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다. 집안일을 예로 들어보자.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다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절대로 내 시간을 낼 수 없다. 가족들과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로봇 청소기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 물론 가끔 대청소를 하는 것도 기분 전환이자 보람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일상을 단순화하려는 노력, 즉 미니멀리즘은 정해진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주변에서 시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성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쁜 일상 중에 어떻게 시간을 내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는지 그 세세한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간이 저절로 주어지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시간을 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까지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도 있다.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남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허상일 뿐이다. 머리를 쓰는 것은 몸 쓰는 것과 비슷하다. 운동선수들은 하루 종일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폭발시킨다. 공부도 무리하게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공부를 하다가 관심을 잠깐 다른 것으로 돌릴 때 우리의 뇌는 본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집중력을 가동한다. 한 가지 일이나 공부에 집중해서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보다 중간에 한눈을 팔수록 잘 기억하는 현상을 차이가르닉 효과라고 한다. 하던 일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력이 좋아지는 이유는 심리적 긴장 때문이라고 한다. 중간에 일을 잠깐 멈추면 마치지 못한 일이 무의식에 걸려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어 오히려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이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작업이나 생각할 때는 작동하지 않고 머리를 텅 비울 때만 활동하는 뇌 영역이 따로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런 디폴트 상태에서 자신의 사회적, 공간적, 시간적 위치를 공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된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돌아보는 귀중한 순간이라는 것이다. 뇌의 디폴트 상태를 실생활에서 경험할 때도 있다. 여러 번의 회의로도 해결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잠깐 쉬는 사이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그것이다. 의도적으로 머릿속 비우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전설의 투자가 워렌 버핏은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잠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생각을 비운 채 앉아 있는 시간은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동굴에 머무는 시간이기도 하다. 모닥불을 바라보는 시간만이 아니라 커피 한 잔을 들고 휴게실의 텅 빈 벽을 보는 시간, 창밖의 풍경을 물끄러미 응시하는 시간, 뉘엿한 노을을 잠시 지켜보는 시간, 이처럼 텅 비우고 온전히 혼자인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사람은 마음이 허할 때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한다. 한쪽은 허전한 마음을 스스로 채우려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콘텐츠를 내면화한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무언가를 만들거나 산책을 한다. 다른 한쪽은 자체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을 통해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 이때는 주로 문제 해결이나 선택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보다 감정적인 호소를 반복한다. 하지만 남의 손으로 내 등을 내 마음처럼 긁을 수는 없다. 서로에 대한 의무가 많은 관계는 결코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다. 자꾸 그런 감정이 신경 쓰인다면 나의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남의 이목이 두려워 관계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다. 외적 동기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억압된 감정들을 회피하기 위해 끝없이 강한 자극만을 추구한다. 술이나 도박, 쇼핑, 관계 등 무언가에 빠져들고 중독된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적정선의 만족을 모른다. 메시지가 하염없이 이어지는 이유와도 통한다. 우리는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세상에 살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외로워졌다. 자신을 한없이 공개하면서도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정확히 모른다. 저자 한상복은 실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 기자였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매일 혼자서 시간을 성실하게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저자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직접 실천해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하고 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알려준다. 효율적인 시간 활용법,
자신의 우선순위를 체크해보는 버킷리스트 작성법, 고정관념을 깨는 독서법, 단계별 글쓰기로 사고력을 넓히는 법,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법, 다른 사람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는 법, 업무 효율과 집중력을 높이는 법, 동기부여하는 법 등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들을 통해 좀 더 단단한 내가 되어보자. 감사합니다.